그럼 뭔 얘기를 이렇게 3시간 동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당명 개정 얘기 많이 나왔고요. 여당에 대한 비판 얘기도 많이 나왔다는데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 함께 보시죠. 장동혁 대표에게 절연하라라는 이 당의 노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금요일에 입장을 냈잖아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주지했고 1심 재판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유튜버들 전한길 씨, 고성국 씨 등과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장동혁 대표가 냈다라는 논란 속에 열린 의총이었는데 이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명 개정,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등 결론도 안 났다. 결국 조은희, 조경태 등 일부 의원은 회의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의총이 끝날 때쯤 남은 의원은 30명밖에 안 됐다.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적게 남았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말미 5분 정도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20일에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봐달라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당명 개정부터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거가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의총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제가 또 반문을 했습니다. 오늘 주 내용이 전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안 뒀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비밀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 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도 의원님들 좀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주제가 다르다고 원내 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지도부가 막았다는 겁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도부가 막았다. 아예 당의 노선, 예를 들어 이 장동혁 대표 입장과 관련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당의 중요한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걸 아예 묻지도 못하겠다라는 게 지금 들었던 의원들의 비판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제 의총이 주목받던 이유가 뭐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무죄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치는 데서 최고 핫한 이슈가 뭐냐면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절연하지 않고 무죄다고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숭배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명을 개정한다고 표가 오겠습니까? 대구, 경북 통합하는 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있다고 해서 표가 오겠습니까? 이건 지방선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당명과 관련된 부분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하지도 않을 당명 개정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얘기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당 지도부가 시나리오를 짜갖고 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당당하고 그러면 왜 윤석열이 무죄인가? 왜 우리가 윤석열과 함께 가야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걸 격렬하게 토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당명과 관련해서 이미 당명 변경하지 않기로 했는데 1시간 뭐 10분, 30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뭐 대구, 뭐 경북 통합 얘기만 하다가 결국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이미 시나리오에 짜가지고 와서 그날 절윤과 관련된 얘기, 장동혁의 어떤 기자회견 관련되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것을 이미 계획을 삼아가지고 온 거죠. 의제 없다고 하면서 말을 못 하게 하는 게 그게 이틀막이고 시간 끄는 게 침대 축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한 5분 뭐 시간을 갖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당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회피하는가? 그것은 본인들이 어떤 생각 자체에 정당성이 없는지를 알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가면
완패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권을 가지고 가고 어떻게 변화가 있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당을 버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내라는 무죄단 시각으로 딱 던져놓고는 그다음부터 거기다 비판 못 오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비민주적 당 운영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대로 가겠다는 취지예요. 아, 그냥 윤석열과 함께 이번에 심판을 받아보겠다. 국민들이 윤석열 함께 가면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했다고 보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지 않으면 당은 죽더라도 자기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절연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뭐 동의는커녕 그에 대한 입장조차 못 내게 했다. 그건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김관삼 변호사님의 어떤 강한 개인적인 비판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장동혁 대표의 반론은 잠시 후에 본인의 목소리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근데 참 뭐랄까 점잖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우리 뭐 김희정 장관님 점잖으신 분이긴 하지만 지난번 민주당 보니까 최고위 때 당대표 옆에 앉혀놓고 뭐 2인자의 반란이니 하늘 아래 태양인 뭐 몇 개이니 반역이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발언권 안 준다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점잖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완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점잖다는 표현은 할 말은 했어야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107명 의원들이 이 사태를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혹은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자포자기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안 준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얘기할 때 막 샤우팅도 하고 막 달려나가서 뭐 하고 이러잖아요. 항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원총회의 그 토론의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어제 아침까지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많은 의원들이 의원총회가 고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 주최 측의 농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한 당명 개정을 가지고 1시간. 3시간 의총회에서 어떻게 1시간 넘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왜 어제 그 중요한 순간에 논의를 합니까? 그리고 뭐 행정구역 통합 문제 가지고 또 조금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점잖다고 표현하셨는데 의원들이 정말 결기를 보이려면 달려나가서 얘기를 해야죠. 왜 발언권 안 주냐, 아우성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의총 중간에 중간중간 그 당면 개정을 좀 적당히 하자. 그리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진정한 결기를 보이려면 마지막에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점심 약속 다 취소하고 어제 정말 그 결사항전의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다 취소하고 이거 계속 끝장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의도한 바대로 그냥 이렇게 가버렸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중요한 뭐 전륜의 문제 이 부분은 결론도 못 내고 그냥 요야무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 부분을 끊지도 못하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 할 거면 본인의 의지를 조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복당을 시키세요. 그러면 좀 더 본인이 원하는 뭐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당원들이 뭐 모두 본인의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차라리 복당을 시키고 밀고 나가는 게 그게 본인의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좀 더 결기를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매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강 건너 불구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비판 의견 김주영 의원 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옹호하는 중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전쟁 중에 장소를 바꿀 수 없다. 현 체제 하에서 우리가 의원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후속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참여든 고해 성사든 하자. 자꾸 뭐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의원, 젊은 피죠. 김용태 의원이 SNS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불법 계엄으로 축소된 보수의 자산을 그 절반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당이 망해도 당권만 쥐고 있으면 그만이냐. 특정 세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으로 당을 개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젊은 의원이라면 의총에서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던가 당 지도부의 면전에서 해야 되는데 SNS에 올려서 이 모습도 말이 많습니다. 당내에서. 애겐 남들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어제 의총장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김희정 특파원을 연결해서 어제 의총 상황이 어땠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희정 장관님. 정말 몇몇 의원들 얘기대로 지도부가 입틀막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대로 지도부 입장에서 아니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얘기 안 하고 나가서 입틀막이니 침대 축구니 딴소리 하고 있는 건지. 진실이 뭡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사실 설날 현장을 어느 때보다도 구석구석 많은 의원들이 누비면서 국민의힘, 그냥 국민의힘 개인 당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민주당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제1야당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이 듣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느냐, 이대로만 잘하면 돼 라는 얘기를 듣고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소위 지도부만 공격하는 쪽과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는 쪽에 더 방점을 둔 쪽. 그러다 보니 메신저를 바꿔야 된다는 쪽과 아니다 메시지를 바꿔야 된다는 쪽과 이렇게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차이가 있다 보니 이 설 전에 보였던 집안 싸움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까지 이렇게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설 이후에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양쪽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그동안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도부의 의견을 어떤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총을 존중해주거나 또는 의총에서 명확하게 의제를 정해놓고 끝장 토론을 하거나 하는 전례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할 말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참석을 하지 않거나 아예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빠져나가고 100명 중에 30여 명만 남게 되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얘기할 수 있느냐. 의원들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갔다. 김희정 외 29명만까지 남아 있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전에 미리 이거 이외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의원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토론회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네네.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죽어도 결론 낼 거니까 다른 거 다 취소하고라도 오세요. 공장을 내겠습니다. 그럼요. 참석하지 않으면 이 논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다. 라고 지도부도 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없다 보니 의원들도 여기서 얘기해봐야 무슨 호송세월이냐 라는 이런 무기력감에 서로가 회전을 도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안타깝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1시에 부동산 관련된 기자회견을 잡아놨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냥 보도자료로 뿌리고. 그래서 이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10시 30분에 다시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의총 있어요? 네. 오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 순서 믿고, 미루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믿고 토론하고 함께 간다라는 안에 동지의식이 없는 이상은 여기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쪽도 있지만 이거를 한 달여간 준비해온 2030 젊은이들이 발표를 해버리는 상황이니 만약에 당 사무총장이나 부총장 등이 발표를 했으면 의원들이 그냥 서류 주고 끝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각자 현업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나와서 자기들 거를 못하게 될지언정 어떤 심정으로 이거를 했는지 발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 차마 또 마이크를 뺏지 못하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신문 제목처럼 맹탕의총이다라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의총이 열리는 만큼 진짜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 지도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마치 연결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을 저희들이 다 들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연설문을 가지고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륜을 하다 못해 이미 절단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그게 다른 의미의 것이 아니고 당대표에 대한 어쨌든 적어도 당원들의 신뢰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양태 변호사 어떻게 들으십니까? 절연이 아니라 절단 수준이다. 윤호견이 아니라 아예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지율 높게 나온다. 이런 이 신동욱 의원의 어떤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말을 우리 속담으로 표현한 말이 있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이다. 아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절연, 절윤, 절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1심 판결 선고 직후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윤어게인 내용과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아니 무슨 남녀 두 사람이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그랬는데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손도 잡고 다녀요. 그럼 누가 그 말을 그러면 아무 사이 아니라고 믿겠어요? 전 그거랑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고 이미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을 낸 거를 심지어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뒤엎으면서 저렇게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장동혁 대표의 말이나 방금 신동욱 의원님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을 제발 저렇게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태형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비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